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고 예전보다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느낀다면 이 영상은 올해 여러분이 보게 될 영상 중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침실로 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는데 중간쯤에서 다리가 화끈거리기 시작합니다. 무릎은 후들거리고 난간을 평소보다 더 꽉 잡게 됩니다. 익숙한 이야기인가요? 여기 여러분의 주치의조차 아마 말해주지 않았을 사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매년 다리 근육량의 최대 3%를 잃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노년학 저널 오브 제런탈러지에 실린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 1880명을 5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리 근력이 약해진 사람들은 향후 10년 이내에 보행기나 휠체어에 의존하게 될 확률이 무려 287%나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같은 연구진은 단 3가지 특정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단 12주 만에 이러한 근육 손실을 최대 40%까지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헬스장도 비싼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몸과 의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특히 이 목록의 첫 번째 운동은 효과가 너무나 강력해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정형외과 의사들은 특정 환자들에게 무릎 수술 대신 이 운동을 처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처방을 받은 환자의 70%가 단 8주 만에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다리 근력이 극적으로 향상되어 더 이상 수술이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와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읽고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3위, 월싯, 올시츠, 벽 스쿼트입니다. 가장 간단해 보이는 동작부터 시작해 봅시다. 월싯은 그저 벽에 기대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근육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마법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월싯을 수행할 때 허벅지 앞쪽의 큰 근육인 대퇴사두근의 모든 근육 섬유가 활성화됩니다. 또한 둔근, 햄스트링, 그리고 대부분의 운동에서 간과되는 무릎 주변의 미세한 안정화 근육까지 자극합니다. 이 동작이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무릎 관절에 압력을 가하는 일반적인 스쿼트와 달리 월싯은 물리치료사들이 등척성 긴장, 아이서메닉 텐션이라고 부르는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관절의 움직임 없이 근육이 엄청나게 강한 강도로 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 응용 생리학 저널의 연구에서 60세 이상 성인 65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주 3회 월싯을 수행한 그룹은 단 8주 만에 다리 근력이 31% 증가했습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균형 감각 점수가 23%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낙상사고가 줄어들고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것과 직결됩니다. 월싯을 정확하게 수행하려면 빈 벽을 찾아 등을 평평하게 대고 섭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벽에서 약 60cm, 2피트 정도 떨어지게 두세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몸을 아래로 내리기 전에 마치 누군가 배를 때리려는 것처럼 코어 근육에 힘을 꽉 주십시오. 이는 허리를 보호하고 운동 효과를 2배로 높여줍니다. 천천히 벽을 타고 내려와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되도록 하여 무릎이 90도 각도를 이루게 합니다. 만약 처음이라 너무 힘들다면 45도에서 시작해 점차 각도를 좁혀가십시오. 이때 무릎은 발목 바로 위에 위치해야 하며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등 전체, 특히 허리 부분을 벽에 완전히 밀착시키세요. 허리가 아치형으로 뜨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이 자세를 20초 동안 유지합니다.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마지막 5초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월싯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밀은 호흡 패턴에 있습니다. 대부분 숨을 참는데 이는 근육으로 가는 산소를 차단해 피로를 빨리 느끼게 합니다.
대신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며 4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내뱉으세요. 이 호흡법을 사용하면 평균 버티는 시간이 35% 늘어납니다. 스포츠 과학 연구에 따르면 근력이 붙을수록 매주 버티는 시간을 5초씩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목표는 1분을 꽉 채워 버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한쪽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 5초간 유지한 뒤 반대쪽으로 바꾸는 동작을 시도해보세요. 이 고급 변형 동작은 발목 접질림이나 비틀거림을 방지하는 작은 안정화 근육들을 활성화합니다. 월시든 하루 활동으로 근육이 지치기 전 근육이 가장 신선한 아침에 제일 먼저 수행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인 경우 아침 운동의 지속률이 저녁 루틴보다 45% 더 높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효과에 깜짝 놀랄 만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매일 더 강력한 시니어 건강 팁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십시오. 2. 스텝업, 스태프 UPS입니다. 이 동작은 전 세계 재활센터에서 다리 기능 평가의 골드 스탠다드, 최고 기준로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스텝업은 계단 오르기, 차에 타고 내리기, 보도블록 오르기 등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움직임을 완벽하게 모방합니다. 하지만 이 운동이 정말 놀라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시드니 대학교 연구팀이 420명의 시니어를 연구한 결과 멈추지 않고 15회의 스텝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5년 후 거동 문제 발생 위험이 82%나 낮았습니다. 스텝업의 진정한 장점은 다리를 편측성, 유닐레터럴리, 즉 한 번에 한 다리씩 훈련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더 강한 다리와 더 약한 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스쿼트 같은 운동은 강한 다리가 약한 다리의 부족함을 보완하게 만듭니다. 반면 스텝업은 각 다리가 독립적으로 일하게 강제함으로써 엉덩이 문제와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근육 불균형을 제거합니다. 약 15에서 20cm, 6에서 8인치 높이의 튼튼한 계단이나 발판을 찾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균형 잡기가 걱정된다면 벽이나 난간 옆에 자리를 잡고 지지할 수 있게 하십시오. 계단을 마주보고 서서 발을 골반 너비로 벌립니다. 여기서 기술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오른발을 계단 위에 완전히 올려놓으세요. 발가락만 걸치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 전체가 표면에 닿아야 합니다. 발 전체를 사용하면 발가락만 사용할 때보다 근육 섬유가 40% 더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른쪽 발 뒤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며 몸을 계단 위로 올리십시오. 뒷다리로 반동을 주어 올라가는 속임수를 쓰지 마세요. 계단 위에 있는 다리가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계단 위에 올라선 후에는 천천히 다시 내려오는데 이때 3초를 꼬박 세며 내려와야 합니다. 신장성 수축, 익센트릭 컨트랙션 이라고 불리는 이 천천히 내려오는 구간에서 진짜 근력이 만들어집니다. 중력에 저항하여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근육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텝업에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입니다. 속도는 이 운동의 효과를 망칩니다. 멜버른의 생체역학 연구에 따르면 동작 속도를 늦춰 3초 동안 내려올 때 빠르게 할 때보다 근육 활성도가 67%나 증가했습니다. 오른쪽 다리로 10회 반복한 후 왼쪽으로 바꾸세요. 10회가 쉽게 느껴진다면 횟수를 늘리는 대신 더 높은 계단을 찾으세요. 연구에 따르면 계단 높이를 단 5cm, 2인치만 높여도 난이도가 30% 증가합니다. 몇 주에 걸쳐 진행하면서 발을 올렸을 때 무릎이 90도가 되는 높이를 목표로 하십시오. 이 가동 범위가 다리의 전체 기능적 패턴을 가장 최적으로 강화합니다. 최대 효과를 위해 스텝업은 격일로 수행하여 근육이 회복하고 더 강해질 수 있도록 48시간의 휴식을 주십시오. 쉬는 날에는 5분 정도 걷기를 하여 다리 근육의 혈류를 유지하세요. 이런 적극적 휴식은 완전한 휴식보다 근육통을 40% 줄이고
근력 향상을 25%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 중 무릎 정렬에 주의하십시오. 무릎은 두 번째 발가락 위를 곧게 지나가야 하며 안쪽으로 쏠리면 안 됩니다. 무릎이 흔들리거나 안으로 쏠린다면 완벽한 자세가 유지될 때까지 계단 높이를 낮추세요. 잘못된 무릎 정렬은 관절 통증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통증을 없애려는 것이지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외과 의사들이 강력 추천하는 게임 체인저 대망의 1위 운동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1위, 한발서기, 싱글 레그 스탠즈즈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존스 홉킨스 정형외과 의사들이 수술 대신 처방한다는 그 운동입니다. 한발서기는 가장 중요한 운동이라기엔 너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과학적 근거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 발로 서 있을 때 우리 몸은 단순히 똑바로 서 있기 위해 73개의 서로 다른 근육을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걷는 것이 한 번에 약 20개의 근육만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영국 의학 저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는 60세 이상 성인 1700명을 10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발로 10초를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향후 10년 이내에 어떤 원인으로든 사망할 위험이 84%나 더 높았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새기십시오. 한 발로 균형을 잡는 능력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수명을 예측하는 지표가 됩니다. 하지만 한발서기가 이 목록의 1위를 차지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운동은 근력, 균형 감각, 조정력, 그리고 골밀도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유일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한 발로 설 때 체중은 다리뼈의 수직 부하를 만듭니다. 이 압력은 조골세포라 불리는 뼈 세포를 자극하여 새로운 뼈 조직을 생성하게 합니다. 미국 의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단 5분씩 한발서기를 연습한 60세 이상 사람들은 6개월 만에 엉덩이 뼈 밀도가 2.1% 증가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는 3년치의 노화로 인한 뼈 손실을 되돌린 것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한발서기를 하는 동안 발목, 무릎, 엉덩이 주변 근육은 초과 근무를 하며 연구자들이 고유 수용성 감각 피드백, 프로프리오셉티브 피드백이라고 부르는 것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지 않고도 자신의 몸이 공간 어디에 있는지 아는 능력입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이 좋아지면 발을 헛디디거나 넘어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최대 효과를 위한 한발서기 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할 때 잡을 수 있도록 튼튼한 의자나 조리대 옆에 섭니다. 발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켜 똑바로 섭니다. 천천히 오른발을 지면에서 떼어 무릎을 약 45도까지 올립니다. 처음에는 너무 높게 들지 마세요. 목표는 높이가 아니라 통제력입니다. 지지하고 있는 다리는 곧게 펴되 무릎을 완전히 잠그지 마세요. 무릎을 아주 살짝 구부리면 관절을 보호하고 더 많은 근육을 개입시킬 수 있습니다. 시선은 정면의 한 점에 고정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움직이지 않는 물체에 시선을 고정하면 균형 유지 시간이 40% 향상됩니다.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한 뒤 다리를 바꿉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30초를 버틸 수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진짜 효과는 점진적인 도전에 있습니다. 눈을 뜨고 30초를 버틸 수 있다면 눈을 감고 시도해보세요. 시각적 정보를 차단하면 다른 균형 시스템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눈을 감고 연습할 때 반응 속도가 28% 향상되었으며 이는 넘어질 때 몸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눈 감고 하기를 마스터했다면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든 다리를 천천히 앞뒤로 움직여보세요. 이 동적인 움직임은 엉덩이 굴곡근과 둔근을 강화하면서 여러 방향에서의 안정성을 도전하게 합니다. 한발서기의 타이밍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하루에 3번 나누어 수행하세요. 아침 기상 후 1번, 점심 식사 후 1번, 그리고 잠들기 전 1번입니다. 이렇게 간격을 두면 신경계가 균형 패턴을 여러 번 연습하고 통합하여
더 빠른 개선을 이끌어냅니다. 아침 연습은 하루를 위해 균형 시스템을 깨우고, 오후 연습은 일상 활동으로 쌓인 근육 피로를 해소하며, 저녁 연습은 야간 낙상을 45% 줄여줍니다. 특히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한밤중 화장실 이동 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진전을 가속화하고 싶다면 물리치료사들이 60세 이상 엘리트 운동선수들에게 사용하는 고급 변형 동작을 시도해보세요. 한 발로 균형을 잡으면서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아니오라고 말하는 듯한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머리 움직임은 내이, 속기의 평형기관인 전정기관을 자극합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한발서기에 머리 움직임을 추가했을 때 일반적인 한발서기보다 전체 균형 점수가 52% 더 향상되었습니다. 또 다른 고급 기술은 바닥 재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단단한 바닥에서 시작해 두꺼운 카페트, 접은 수건, 그리고 정말 야심차다면 폼패드 위로 진행하세요. 표면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난이도는 약 30%씩 증가하며 치료사들이 반응성 균형이라 부르는 예기치 않은 지형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한발서기와 뇌 건강의 연관성은 정말 매혹적입니다. 교토대학교 연구진은 3개월간 한발서기 훈련을 한 노인들의 뇌를 스캔했습니다. 그 결과 기억력과 공간 탐색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해마의 회색질이 증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인지 테스트에서도 18%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 발로 균형을 잡는 것은 말 그대로 몸을 튼튼하게 하면서 뇌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중 혜택 때문에 많은 신경과 전문의들이 신체적, 인지적 쇠퇴를 동시에 막는 방법으로 균형 훈련을 권장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작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보스턴의 한 물리치료 클리닉에서 이 세 가지 운동을 꾸준히 수행한 60세 이상 환자 200명을 추적했습니다. 3개월 후 68%는 난간 없이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74%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눈에 띄게 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43%가 무릎 통증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고한 점입니다. 이들은 마라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15분을 투자해 이 세 가지 동작을 수행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클리닉 원장은 많은 환자들이 기능이 극적으로 향상되어 더 이상 수술 대상이 아니게 되자 무릎 인공관절 수술 상담을 취소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운동 순서도 중요합니다. 항상 월시스로 시작해 근육을 워밍업하고 신경계를 깨우세요. 그 다음 스텝업으로 움직임을 통해 기능적 근력을 키우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발서기를 통해 근육이 약간 피로한 상태에서 균형 감각을 도전하여 실제 세상의 조건과 유사하게 모든 능력을 통합하십시오. 이 순서는 총 15분 정도 소요되며 주 3회 수행하되 세션 사이에 최소 하루의 휴식일을 두어야 합니다. 휴식일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회복을 도우십시오. 결국 꾸준함이 강도를 이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70%의 노력으로 주 3회 3개월 동안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의 근육과 신경계는 적응하고 강해지기 위해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노출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공책에 여러분의 진행 상황을 기록하세요. 월십 버티는 시간, 스텝업 횟수, 한발서기 지속 시간을 적으십시오. 매주 숫자가 좋아지는 것을 보는 것은 계속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주 안에 눈에 띄는 개선을 느끼고 6주 차에는 상당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단순히 다리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독립성, 자유, 그리고 제한 없이 삶을 즐길 수 있는 능력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간단한 동작이 도움을 받아야만 이동할 수 있는 삶과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의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작게 시작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여러분은 오늘 수행한 단 한 번의 반복 횟수에 대해 감사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어떤 일상 활동이 가장 힘들어지셨나요? 계단 오르기인가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균형 잡기인가요? 60세가 넘으셨다면 다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처음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